시대의 흐름에 따라라. 나를 알려야 한다. 요즘같이 홍보가 필수인 시대에서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알리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이 성장기뿐 아니라 통증의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현재는 대홍보의 시대지요. 요즘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반론을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예전에 홍보 그게 뭐야? 홍보를 하면은 진작은 의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홍보 안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사실 최강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은, 여전히 홍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최강의 반열에까지 오르신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니까, 의사들도 대부분은 이제 본인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홍보에 대해서 언제 좀 절실하게 느꼈냐면은 제가 4년 전에 2021년에 의학 채널 비욘디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첫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당시 서울백병원 진료교수였는데 딱 한 번 출연한 게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시지만 그때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이것이 미래구나,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해야 되고 언론에서 나를 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계속 출연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PD 선생님께서는 좀 출연을 계속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의학 채널 비욘디는 생방송이었고 생방송에 실시간 대답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때 고작 전문의가 되고 이제 3년 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방송에 대한 다양한 대답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언론을 이용을 해야 된다, 언론에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이제 있었지만은 제가 좀 더 숙성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3년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업무가 많은 중앙보건병원으로 일부러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험을 쌓게 되었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항상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식이 부족하고 이제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이게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순전히 본인과의 싸움이거든요. 왜냐면은 누군가 나를 이제 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쳐야 되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내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나에게만 달려 있는데 저는 이제 3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언론에 많이 출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인류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신 인류 의사 선생님들께 계속 컨택을 해서 참관을 계속 다녔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 30회를 참관을 다녔거든요. 요 썰은 나중에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방송에 출연을 하니까 모든 이미지들, 동영상들이 대부분 다 저작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작권을 좀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의학 이미지라는 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답답할 바에는 그냥 내가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화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을 2달 반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 컨텐츠에는 제가 이제 그린 좀 이제 아마추어 티가 나는 그림들이 이제 종종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학원을 수강했어요. 결국에는 나는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고 결국에는 내 유튜브 채널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가르쳐주는 유튜브 학원을 다녀서 저자 직강, 원장 직강으로 해서 한 2달 반? 이것도 2달 반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이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요구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의사분들께 유튜브 학원 다니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도 쌓였고 지식도 쌓였고 그 다음에 디테일도 이제 쌓았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제 홍보할 때가 되었는데 이게 제가 당시에 중앙보건병원의 이제 통정의학과 과장이었는데 이 정도 명함 가지고는 좀 이제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다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교수로 리턴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좀 필드에 나가 있다가 대학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이제 소수의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저를 제대로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이제 임상조교수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컨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홍보부에 컨택을 했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홍보부에 컨택을 했고 의학 채널 비욘디에 나는 요런 사람인데 예전에 출연도 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출연하고 싶다, 출연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넣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언론사에서 제안을
오시기를 기다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학 채널 비욘디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고정 출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의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고정 출연을 받게 되었고, 월 1회 고정 출연하다가 요즘에는 월 2회로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여러 번 출연을 하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김에 저는 이제 통증의학과 전문의니까 전신의 통증에 대해서 이참에 다 다뤄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방송만 준비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저에게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방송을 준비하는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학회 VOD 제가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관련 유튜브 영상도 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비욘디 방송 하나 준비하는데 한 60시간씩 썼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뭐 집에서는 계속 통증 공부하고 방송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도 엄청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의학 채널 비욘디에 컨텐츠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개인 채널을 열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2025년 7월 달에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이제 채널을 오픈해가지고 지금 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채널도 열었고, 다른 SNS 채널들, 스레드, 인스타, 또 뭐 있죠? 페이스북,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되게 많이 두드려 맞게 되더라고요. 이게 파도와 같아가지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특히 저와 알고리즘이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계속 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제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길이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회수를 되게 업다운을 명확하게 주면서 저보고 계속 변화하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이제 알고리즘의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혼자서 할 수는 없죠.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게, 유튜브 학원에서 배웠던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요즘에는 또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상의를 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챗 GPT 세대라 가지고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다 운영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뭐 뭐 사람을 다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뭐 기획, 편집, 촬영, 뭐 업로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GPT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주시는 인플루언서 분이 이제 제 지인 중에 이제 차희연 대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 개인 채널이랑 유튜브 의학 채널 비욘디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컨텐츠하고 이제 콜라보를 다양화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넓은 필드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쯤에는 좀 책을 한 편 내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거는 없는데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저를 좀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기왕에 알리는 김에 기왕에 컨텐츠를 만드는 김에 공부도 제대로 해가지고 저도 좀 발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의사만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뭐 대홍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항무 N 성장기는 9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동안 조항무 N 성장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로는 매주는 아니고 일요일마다 조항무 N 인류 찾기라는 컨텐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인류 의사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고, 인류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이제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 유명한 인류 의사 선생님들을 5개 전문과에 19분들을 30번을 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관한 또라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은 대부분 하지 못한 되게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인류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인류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뤘으면 하는 컨텐츠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